우선 진상규명과 처벌을 해야 되는데 대선 부정하고 세월호 부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이재명뿐입니다. 그 다음에 조폭체제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을 혁파하고 국가 민주화를 해내야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경우에는 국정원의 국내 그 사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외 전문 정보기관, 즉 한국형 CIA로 개조하겠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딴 문제로 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경우에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으로 볼 때는 국정원에 대해서 가장 단호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벌 해체와 경제민주화. 한국이 그죠? 이 초독점 사회를 초독점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재벌 해체입니다. 재벌을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재벌 해체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재벌 해체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뿐입니다. 문재인의 경우에는요,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건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 문어발식 기업 구조, 순환 출자, 법인세 인상, 이 문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재벌 개혁의 핵심인데 요건 다 피해버려요. 그럼 재벌 개혁 뭘 하겠냐? 실제로 문재인의 경우에는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작년 10월 그 소위 이 박근혜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재벌이 주도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벌 개혁 의지는 신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만 해도요, 폭탄 제거, 정상화 혁명, 이것만 해도 제법 괜찮은 나라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저거 있죠. 가라문화, 그걸 타파하고 진짜 실사구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이건 결정적으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실사구시가 안 되면요, 모든 건 말짱화입니다. 사상누각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소상하게 얘기할 때가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정도를 해두죠. 그 다음에 헌법에 불가침적 권리라고 기본권을 명시해 놔놓고도 법률적으로 그게 제대로 보장이 안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주권 보장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제가 큰 주제죠. 큰 주제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그 남북 민족 통합
평화주도 전략도 추구해가지고 정말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걸 목표를 해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저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말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또 충분히 얘기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조선으로 추락했냐, 대한민국으로 비상했냐. 저는 올해 대통령 선거가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했던 강의들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했던 어떤 예상이나 주장들이 그리 빗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번이 최고의 기회인데, 최고의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 축을 다 드러냈죠. 이거 제가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까지는 악의 축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어요. 드러나지도 않았고 또 감히 드러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쭉 보십시오. 이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 지금까지의 어떤 시기보다도 최고로 각성돼 있다,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권자들이 천만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주권자 혁명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들 주권자들이 국가를 제압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런 좋은 여건의 시기에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또는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아는 것으로는 이렇게 좋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좋은 여건이 되더라도 이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짜 대한민국에서 이 가짜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혁명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입니다. 제가요, 지금 좀 찾아보니까 2014년 9월경부터 이재명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료를 찾고 쭉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뭘 했는지, 그 다음 이걸 쭉 추적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2015년 5월 달에는 한 20명, 30명 정도 상대를 해가지고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3인행의 필요 대한민국.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심인물로 이재명을 지목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러니까 제가 요즘 뭐 이재명이 하는 강의 듣고 강연 듣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탐구 시리즈를 옛날에 제가 여러 사람 탐구 시리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탐구 시리즈도 낸 적이 있고 한데 얼마 있다가는 이재명 탐구 시리즈를 좀 낼까 싶습니다. 우선 성남에서 이재명 실험이 성공을 거뒀잖아요. 이재명 실험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부채 청산, 3대 복지 사업이라는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대미문의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변화를 해내자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그 반대 세력이 많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재명은 그 반대 세력을 한편으로는 제압하고, 제압한 장면들도 이 동영상에 많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통합했어요. 껴안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혁명적 변화를 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사회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성남이라는 곳이 빈부가 공존한 도시 아닙니까? 전형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죠? 어디입니까? 분당하고 중원하고 뭐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가 또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회통합을 이뤄냈다는 것은 한국의 사회통합도 혁명적 변화를 이루면서도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특별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요, 촛불 집회 과정이나 이 한국의 정치적 과정에서 그죠? 늘 선도적 입장이 있었어요. 꽁무니 따라간 짓 그건 없어요, 전혀. 박근혜 하야 탄핵을 요구하고 박근혜, 이재용, 이명박 구속을 주장하고 재벌 해체, 노동권 강화를 이것도 그죠? 감히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주제들입니다. 전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부담금 주제, 부담금을 낮추겠다는 주장, 이런 것도 누구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성역들을 다 거드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대중한테 설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호를 받았죠. 쫌상들은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도 한번 싸워봤거든요. 싸워봐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는 좀 압니다. 그 다음에 뉴딜, 신뉴딜 정책, 새로운 어떤 경제정책의 어떤 기본으로서의 정책, 기본소득제 도입, 그 다음에 대선 재판을 촉구하고 수개표를 요구한 것, 이런 것이 거의 다 모두 이슈를 선도하고 한국 사회의 정치적 주제들을 끌고 나간, 앞장서서 끌고 나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의 혁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성이
대중으로부터 지탄받고 욕먹는 게 아니고 대중의 호응을 얻고 대중의 공감하고 대중과 같이 손잡고 나가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촛불 과정에서 그걸 다 보여줬죠. 그래서 촛불 과정에서 이재명이 동행 리더라는 걸, 빼어난 동행 리더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누구를 찬양하는 것 같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위기 탈출. 그래서 사드 반대로 사드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채 해결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성남시에서. 그죠? 그래서 부채 해결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부채 해결의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좀 더 앞으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가 정말 필요한 정상화 혁명, 실사구시 혁명, 민주공화국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바꿔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냐 추락이냐, 헬조선 추락이냐 대한민국 비상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는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헬조선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단언합니다. 100% 헬조선으로 추락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벌개혁 의지는 신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만 해도요, 폭탄 제거, 정상화 혁명, 이것만 해도 제법 괜찮은 나라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저거 있죠. 가라문화, 그걸 타파하고 진짜 실사구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이건 결정적으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실사구시가 안 되면요, 모든 건 말짱화입니다. 사상누각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소상하게 얘기할 때가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정도를 해두죠. 그 다음에 헌법에 불가침적 권리라고 기본권을 명시해 놔놓고도 법률적으로 그게 제대로 보장이 안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주권 보장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제가 큰 주제죠. 큰 주제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그 남북 민족 통합 평화주도 전략도 추구해가지고 정말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우선 진상규명과 처벌을 해야 되는데, 대선 부정하고 세월호 부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이재명 뿐입니다. 그 다음에 조폭체제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을 혁파하고 국가 민주화를 해내야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경우에는
국정원의 국내 그 사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외 전문 정보기관, 즉 한국형 CIA로 개조하겠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딴 문제로 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경우에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으로 볼 때는 국정원에 대해서 가장 단호한 제대로 이루는 걸 목표를 해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저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말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또 충분히 얘기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조선으로 추락했냐, 대한민국으로 비상했냐. 저는 올해 대통령 선거가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했던 강의들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했던 어떤 예상이나 주장들이 그리 빗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번이 최고의 기회인데 최고의 기회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벌 해체와 경제민주화. 한국이 그죠? 이 초독점 사회를 초독점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재벌 해체입니다. 재벌을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재벌 해체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재벌 해체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뿐입니다. 문재인의 경우에는요,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건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문어발식 기업 구조, 순환 출자, 법인세 인상, 이 문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재벌 개혁의 핵심인데 요건 다 피해버려요. 그럼 재벌 개혁 뭘 하겠냐? 실제로 문재인의 경우에는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작년 10월 소위 박근혜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재벌이 주도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 축을 다 드러냈죠. 이거 제거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까지는 악의 축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어요. 드러나지도 않았고 또 감히 드러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쭉 보십시오. 이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 지금까지의
어떤 시기보다도 최고로 각성되어 있다.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권자들이 천만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주권자 혁명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들 주권자들이 국가를 제압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